자, 413페이지. 자,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상사,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결산 문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결산 하나 나옵니다. 하나. 수동결산 하나, 그리고 자동결산 하나. FAT 1급에서는 이렇게 결산이 각각 자동결산에서 하나, 수동결산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산 문제는 하나당 4점씩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이 유형, 여기 있는 유형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무난히 8점 다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문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부터 2019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여기서 1년분이란 내년도 9월 말까지다 라고 알려주죠. 보험료 60만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 월할로 계산하라 하는 것과 일할로 계산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TAT 2급에서는 가끔 일할 계산을 요구합니다. 일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거죠.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일할 계산이요. 여기서는 월할 계산이라는 것은 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경과 분을 월로 따지면은 9달이다 이겁니다. 9개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결산 시점이 언제예요? 2019년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 보험료의 만료 기간은 2020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9개월이라는 기간은 아직 보험 기간이 끝나지 않은 미경과분이다 이겁니다.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처리해야 되죠. 자산 처리. 그게 뭡니까? 차변에 자산 처리하는 계정가공이 바로 선급 비용이었습니다. 선급 비용. 그러면 9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해요? 60만 원이 1년치니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되죠? 예. 여러분 계산기를 딱 잡고요. 9개월치 계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45만 원이 나와요. 45만 원이. 일할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경과 일수 곱하기 나누기 365 항상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월할로 계산할 때는 맨 나중에 12, 12달로 나누면 됩니다. 자, 대변은 뭐냐? 대변은 이 비용을 단기에는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비용이 뭐예요? 보험료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취소. 보험료 45만 원. 자, 이런 수정 분계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상사로 로그인 해 놓으셨죠? 자, 일반 전표 열어서 12월 31일 날짜 다 끝까지 입력하시고 차변에 선급 비용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하시고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거 821 다 생략하고 금액만 4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용의 이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더라. 비용의 이연.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자, 12월 31일이 언제예요? 결산일이죠?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됐다는 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빠졌으니까 넣어줘야 되겠죠. 예. 기간이 경과한 이자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런 경우는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나오잖아요. 미자 돌림. 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비용이 어디서 발생해요? 차변에서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뭐예요? 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죠. 얼마예요? 30만 원. 대변은요? 미자 돌림이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아주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조금 전에 이연시킬 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연시켰잖아요. 이거는 부채로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이대로 입력하면 되죠. 자,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또 하나 3번 차변에 이자 비용은 900번대죠. 931번 코드 30만원. 대변은 미지급 비용. 세금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 262번 30만원 비용의 발생에 관한 정리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예, 이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수이자입니다. 이자 수익이란 얘기죠. 25,000원을 계상하다 이랬습니다. 자, 기간이 경과했고 아까 것도 이거니 기간이 경과한 거. 근데 이거는 비용의 발생이지만 이거는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수익 발생에 대한 정리분계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자,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수익 발생은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이자 수익. 그렇죠?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25,000원.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될까요? 아직 미수 이자잖아요. 미자 돌림이죠. 차변은 미수 수익이다.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거 수익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자, 입력합시다. 차변의 미수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수익 발생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원이 있답니다.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돈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선수분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차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죠.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려면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필요하죠. 대변에는. 그러면 차변에는 뭐예요?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 취소. 금액은 5만원. 대변은 이연은 전부 선자 돌림이에요.
선수 수익이더라. 선수 수익. 금액은 똑같죠. 5만원. 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취소 901번입니다. 5만원. 대변은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선수수익 263번 5만원. 이렇게 해서요 4번까지가 전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4건의 거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례는 딱 4개입니다. 4개. 4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자, 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소모품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이 회사는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9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미사용된 것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산은 어디에? 차변이죠.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자산 계정 과목이 뭘까요? B자 빼면 되죠. 소모품 얼마? 10만원. 대변은 미사용한 것은 전부 비용 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용에서 어떻게 돼요? 취소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은 소모품 B 1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더라.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 B 10만원. 자, 입력을 합니다. 3번 차변의 미사용 자산처리 소모품 10만원, 대변은 비용 취소 소모품 B 830번. 코드가 중요해요. 아무 코드나 쓰면 안 됩니다. 830번 써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넘어가서 6번째 수동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랬네요. 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됐던 현금 과다액이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현금 과다액. 그러면 현금 과다액은 말이죠. 잡이익이라고 여러분 알면 되는 거죠. 예, 현금 부족액이다 그러면 잡손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과다액이니까 현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안 밝혀지면 결산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잡이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대변에다가 잡이익을 넣어놔요. 대변에 잡이익 과다액이니까 잡이익이다. 얼마냐? 3만원. 그럼 차변은 뭐로 해야 될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록해서 제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현금 과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 부족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일까지. 그렇다면 차변의 찹손실,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결산 당일날 현금이 3만 원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결산 당일날.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비익입니다. 결산 당일날 밝혀진 것은, 확인된 것은 현금 과부족 설정 안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설정해가지고 결산 때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지, 결산 당일날 현금이 3만 원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대변의 자비익 처리하고 차변은 그냥 현금에다가 더해버리면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결산 당일날 현금이 3만 원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결산일날은 차변에 바로 잡손실 처리하고 대변의 현금에서 빼줘야 돼요. 결산 당일날 현금 과부족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세운 게 아니라 현금 과부족을 털어내는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7번째 문제의 수동분계는 뭐가 나왔습니까? 장기차입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네, 장기차입금이 우리은행과 경기은행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은행과 경기은행에 있는데 장기차입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요 장기차입금 3천만 원, 우리은행 거 3천만 원을 보면은, 차입 시기가 2015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그런데 비고를 보니까 내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결산 전에는 이 장기차입금이었지만 2020년도에도 장기차입금은 아니죠. 6월 달에 갚을 건데. 그래서 2019년도 결산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차입금 차변의 기록에서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다 뭘 적어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있었죠.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걸 대체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재무제표에 비유동부채에서는 3천만 원이 줄어들고 유동부채로 3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은행 걸 보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 2017년도에 차입을 했고요. 비고에 보니까 2021년 6월 30일이 일시 상환 계획이래요. 그러면 지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이 남았잖아요. 1년 6개월이면 아직도 장기차입금이죠. 1년 이내이어야 유동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동 부채인 장기차입금 그대로 둬야 돼요. 이거는 무시. 회계 처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천만 원 우리은행 것만 하는데 이때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에도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넣어주고 장기차입금에서도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7번 같이 합시다. 자, 12월 31일 차변의 부채 감소 장기차입금 293번. 거래처는 우리은행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금액은
3천만 원 부채 감소. 대변은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아요. 98400 3천만 원. 눈이 잘 안 보이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의 마지막 문제죠. 자,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A회사, B회사 주식을 지금 뭐 요즘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주식이 1000주, 2000주가 1000주에서 모두 2000주가 있는데 A 사건은 1200원에 샀어요. 장부 금액이 지금 단가가 1200원 한 주당. 그런데 1000원으로 떨어졌네요. 자, 마이너스 200원 한 주당. 그쵸? 그 다음에 B회사는 6000원에 샀네요. 한 주당 6000원.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네요. 이건 500원. 마이너스 500원.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얼마가 하락을 했는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얼마일까요? 20만 원인가요? 네.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역시 여기도 같죠? 1000주. 그러면 50만 원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예, 70만 원. 7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감소에 해당되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 계정가액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무슨 손실이죠? 이걸 우리가 기말에 이 평가한다 그래서 평가손실이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손실은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 70만원 회계 처리합시다. 자산 감소, 비용 발생. 비용 발생부터 입력할까요? 자, 12월 31일 차변, 비용 발생 차변, 평가로 검색해 보세요. 평가 손실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입니다. 937번. 방향키로 가가지고 70만원.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 4번에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107번 70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문제인가요? 네. 유형 상사의 수동결산 문제 8문제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AT 1급에서 뭔가요? 이 수동결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 8가지 유형 중에 1개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 유형 중에 1개. 아시겠죠? 다음 자동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동결산 1번 문제는 기말상품. 근데 자동결산은 이게 하나하나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시트에다가 양식에다가 입력을 쭈루룩 해가지고 전표추가 한 번에 눌러서 분계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하고 또 2번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겠어요. 자, 1번은 기말상품 재고액 800만 원이다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결국에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단기 상품 매출 원가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800만 원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기말연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건물, 비품, 영업권 난에다가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만. 영업권, 예, 입력. 영업권 입력란이 없으면 이거 수동결산으로 해도 됩니다. 다음 3번 그냥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네. 보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은 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에 합잔을 보시고 외상매출금을 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여기 잔액란이 지금 텅 비어있죠? 대손충당금. 그러면 잔액의 1%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자, 1% 계산하면 얼마예요? 643, 176, 동그라미 3개인데 2개 빼면 그게 1%죠? 그러면 6431,760 이거를 어디다 적어 놓냐면은 시험지에 외상매출금란에다가 6,431,760 이건 적어 놔야 되겠죠? 입력하려면. 또 하나 바드럼. 자, 바드럼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잔액 보는 거죠. 네, 얼마예요? 1,630만 원. 자, 거기에 1%는 얼마입니까? 163,000 16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죠? 5만 원 있죠? 네. 그래서 5만 원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50000 그러면 113000이 나오죠? 계산기. 예, 계산기 꼭 두들겨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13000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다음에 4번 문제는 준비할 사항이 없나? 보시죠.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해당 계정을 우리가 뭐 조회하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현재 잔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아까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놨죠? 예, 거기 밑으로 내려가서 부채의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찾아보세요.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을 보는 거예요. 요 잔액 1,0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만 입력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500만 원만. 여기다가 여러분은 1,000만 원 잔액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입력은 500만 원만 할 거예요. 500만 원만 입력할 거다. 1,500을 다 입력하면 안 돼요. 다음에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법인세에다가 160을 다 입력할지 뺄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보느냐? 선납세금을 봐야 돼요. 자, 아까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놨죠? 자산의 당좌 자산 안에서 선납세금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있네. 46,200원. 잔액을 봐야 돼요. 이거를 빼야 됩니다. 46,200원.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46,200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으로 일반 전표에 해줘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160만 원에서 46,200원을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60만 원 빼기 46,200원. 얼마 나와요? 155만 3,800원 나옵니까?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155만 3,800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이제 46,200원 해가지고 46,200원 빼가지고 내가 입력할 건 153,800원을 입력할 거다. 이 숫자도 우리가 써야 되고 이 숫자도 써야 돼요. 자, 먼저 이 숫자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선납세금은 일반 전표에다가, 자,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자 법인세 비용으로 발생시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라고 있죠. 996 46,200원 대변이에요. 선납세금, 자산을 없애주는 거예요. 46,200원. 선납세금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더 이상 없죠. 이제 준비한 자료를 어디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짜르륵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전체 메뉴에 가보면 여기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세요. 자,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그리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자, 그거부터 입력을 하세요. 800만 원. 그러면 저 위에 상품 매출원가가 800만 원이 줄어들겠죠? 1억 700에서 9,900으로 바뀌죠? 오케이. 그 다음 기말연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자,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여기 감가상각에 건물부터 입력하세요. 건물 600만 원. 엔터. 차량 운반구는 없네요. 그냥 엔터. 비품 얼마예요? 120만 원. 엔터. 그러면 영업권은요? 영업권은 이건 유형자산이니까 영업권은 여기 무형고정자산 쪽에 있겠죠? 예, 무형고정자산 조금 더 밑에 영업권 여기다가 150만 원 이렇게 입력. 더 이상 상각 입력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아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우리 계산해 놨죠? 바로 위에다 입력. 대손상각에 여기. 자,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난에 아까 메모 얼마였어요? 그 금액 입력하면 돼요. 6431760. 그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 난에 메모한 거 113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퇴직급여 전입액은 여기에 있죠. 좀 위에 가면 퇴직급여 전입액 이 자리에다 입력해.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되죠.
마지막 당기 법인세 추산액 맨 끝에 있어요. 법인세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법인세로 이미 46,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놨죠. 일반 전표에서. 그래서 46,200원은 이미 여기 들어있고 맨 나머지만 밑에다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1 553 800원인가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는 이 결산자료 입력에 딱 하나 입력하고 끝이에요. 시험에서는 한 개만 낼 거예요.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네, 지금 유형상사는 일단 전체를 연습하는 거니까 네,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뭘 눌러요? 전표 추가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예,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유형상사의 결산이 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의 그 415페이지는 회계정보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계정보 분석에 관한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죠. 시험에서는. 네. 장부 조회 문제인데요. 아주 쉬워요. 한 두어 개만 저하고 같이 해보고 그냥 시간이 지금 좀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저하고 같이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나머지 것은. 자, 일개표 조회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일개표를 열면 돼요. 여기 있죠. 1월개표. 네, 클릭.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2월 1일부터 2월 15일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 뭐냐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개표에다가 2월 1일부터 2월 15일 날짜를 잘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관리비 중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가 여기 쪼르륵 4개가 있잖아요. 여기 개가 지출 합계죠. 제일 큰 게 이 중에서 뭡니까? 복리후생비네요. 527 300원. 그래서 답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월계표를 조회하라. 월계표는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열어놨던 일계표의 바로 옆에 탭이 나란히 있어요. 이게 월계표입니다. 자, 3월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월계표에서 3월을 보는 것은 3월부터 3월을 입력하면 되죠. 3 엔터 3 엔터. 자, 판매관리비 여기서 급여부터 수수료 비용까지가 판매관리비죠. 현금이 뭐예요? 현금 지출이 이 자리죠. 예, 여기서부터 찾으면 돼요. 큰 숫자 보이네요. 급여가 답이네요. 그죠? 급여. 다음 두 번째. 6월 한 달 동안 판매 관리비 지출 금액은 총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 6월부터 6월을 검색하면 되죠. 월계표에서 6 엔터 6 엔터. 판매 관리비 총 지출액을 물어봤죠. 여기가 판매 관리비 합계죠. 이 자리죠. 13, 833, 100. 다음 3번 문제. 계정별 원장 조회.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계표, 월계표 잡고 계정별 원장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계정별 원장 클릭. 네, 문제를 읽어봅니다. 4월 중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기간을 4월 중으로 입력해야죠. 4월 1일부터 또 4월 뒤에서는 엔터 치면 말일이 입력돼요. 앞에서 날짜에서 엔터는 1일이 입력되고 뒤에 있는 날짜에서 이 엔터를 치면 말일날이 자동 입력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으니까 계정과목 코드를 외운 사람은 108번
바로 입력해도 되고, 아직 외우지 않은 사람은 물음표 단수 눌러서 외상 이렇게 매출금을 검색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108번 똑같이 엔터 쳐서 금액 엔터. 자,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에 외상 매출금의 원장을 보고 있는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진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대변에서 감소하죠. 그러면 물어본 게 외상 매출금 여기 있는 것은 발생이요. 증가니까. 외상 매출금이 여기 대변에 있는 것은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들이에요. 회수한 것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회수는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면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에서 증가하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회수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한 달 동안 회수한 거 345만 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5월 중 발생한 외상매입금 금액은 얼마이냐? 네, 5월 중. 그럼 여기다 5 엔터 엔터 또 5 엔터 엔터.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251번을 외운 사람은 251, 아직 못 외운 사람은 검색. 자, 251번입니다. 전체 보면은 또 외상매입금이 나타났죠.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예, 부채. 자,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부채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5월에 발생한 외상매입금 금액이 얼마냐? 발생한 걸 물어봤죠. 발생한 건 뭐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 예, 증가가 발생이죠. 그러면 5월 중에 월계가 발생한 242만 원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수익인가 비용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차변은 뭐고 대변이 뭔가를 거래의 판료소 적용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볼 줄 압니다. 다음 문제는 네 번째 문제인가요? 거래처 원장 조회.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열면 됩니다. 자, 계정별 원장 닫고 거래처 원장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문제가 뭐냐? 3월 31일 현재 매출처 충주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3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3월 31일만 입력하면 돼요. 3월 3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충주 상사. 에이, 그냥 거래처 몇 개 안 들 테니까 엔터 전부 봐버려. 예, 엔터로 전부. 원래 충주 상사만 여기다 입력을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충주 상사 찾느니 전부 보고서 내가 충주 상사 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면 되잖아요. 자, 잔액을 보면 돼요. 잔액. 여기 있잖아요. 잔액. 6,500만 원. 그래서 충주 상사의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65,000,00 이렇게 찾으면 된다. 하나 더 있나요?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번호와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6월 30일 날로 날짜를 바꾸세요. 6월 30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전부. 네. 모든 거래처 다 보여야죠. 그래야 가장 큰 거래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하고 금액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잔액이 제일 큰 것이 이걸로 보입니다. 1억 9천짜리. 그렇죠? 거래처 코드는 뭐예요? 이거죠. 566. 그래서 답은 566
번에 190,000. 자, 전산회계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답을 찾았는데 코드와 저 잔액을 직접 입력하라 이렇게. 예. 단답형이죠. 전산회계 시험은 단답형으로 이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FAT는 어떻게 나와요? 단답형 아니고 사지선답. 보기에 1, 200만 원, 2, 3,600원, 3, 1억 9천, 4, 500원 이렇게 보기를 넣어놓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하는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AT가 더 쉬워요. 예, 왜냐면 쓰는 게 아니라 밑에 보기에서 찾는 거니까 그게 아무래도 더 쉽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 조회까지 해봤습니다. 예, 나머지 총계정 원장 조회부터 지금 416페이지 또 417페이지까지가 장부조회 문제인데요. 저하고 같이 하기는 너무 지루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도 지루하면 다 하지 말고 띄엄띄엄 몇 개 이렇게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죠.